안녕하세요. 그날의 멍냥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익명의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별이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직장인이고 라디오에서 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20년간 다니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 짐을 싸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아내와 고등학생인 딸은 딸아이의 학업 때문에 서울에 남게 되었고 저 혼자 낯선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였거든요. 매일 저녁 같이 식사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평범한 행복을 누렸었죠. 이사 당일 아내와 딸이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울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강한 척 웃으며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기차가 플랫폼을 떠날 때 창문 너머로 작아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첫날부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회사에서 구해준 원룸은 깨끗하고 나쁘지 않았지만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그저 숙소 같았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 걸려있지 않은 텅 빈 공간. 저는 그날 저녁 도시락을 사서 혼자 식탁에 앉아 먹었어요. 씹을수록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곧 적응되고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거나 영상통화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었고 주말 방문도 어려워졌습니다. 새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친해질 기회도 별로 없었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 일하다가 빈 원룸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도 딸 뒷바라지로 충분히 힘들 테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흘러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퇴근하는 길, 차가운 빗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지나는데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건물 처마 밑에 버려진 골판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떨고 있었어요. 젖은 상자를 열어보니 갈색 털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아주 작은 강아지였어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만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키우던 개가 있었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비에 젖은 작은 생명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룻밤만 재워주고 내일 보호소에 데려다주자. 그렇게 결정하고 강아지를 코트 안에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건으로 털을 말려주고 냉장고에 있던 우유와 밥을 조금 섞어주었더니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날 밤 침대 한쪽에 수건을 깔아주었는데도 자꾸 제 옆으로 기어와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강아지를 보는데 그 작은 생명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호소에 데려가려던 계획을 미루고 그날은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약 3개월 된 암컷 강아지이고 잘 보살펴주면 건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강아지가 창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처음엔 하루만, 그 다음엔 일주일만 지내려 했던 계획은 계속 연장되었고 어느새 별이는 제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출근할 때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작별 인사를 하듯 짖었고 퇴근하면 마치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뛰어올라 반겼습니다. 별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줄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점차 산책을 즐기게 됐어요. 공원에서는 다른 강아지들과 견주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렇게 낯선 도시에서 조금씩 새로운 인연이 생겨났어요. 별이를 키우면서 제 생활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함께 짧은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기게 됐어요. 저녁에는 별이와 놀아주고 훈련도 시키면서 시간을 보냈죠. 전에는 텅 빈 원룸이 싫어 귀가 시간을 미뤘었는데 이제는 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일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도 별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당신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라며 놀라워했지만 영상통화로 별이를 보여주자 딸아이는 금세 반해버렸죠. 주말마다 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줬고 아내도 별이 덕분에 당신이 덜 외로워 보여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2월의 어느 날 별이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졌어요. 평소 좋아하던 간식도 거부하고 산책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네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솔직히 성공률도 높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에 찾아온 작은 천사였고 제게 다시 웃음을 찾아준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비용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했어요. 수술 당일 별이를 수술실로 데려가는 수의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별이의 작은 몸에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꼭 돌아와야 해 별아. 약속해라고 속삭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6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초조함에 병원 로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라고 했습니다. 별이는 그날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작은 몸에 여러 관이 연결된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가서 별이를 돌봤어요. 간호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별이는 의사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수술 일주일 후부터는 조금씩 밥도 먹기 시작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짧게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별이가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졌네요. 주인을 위해 살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약을 먹이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별이도 집에 돌아오자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제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복귀할 기회가 생겼어요. 6개월간의 지방 근무를 마치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족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지만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던 서울 아파트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거든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게 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가족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의 답변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이사하면 되지.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딸아이도 영상통화로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별이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별이도 우리 가족인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아파트보다 환경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었지만 가족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이를 위한 침대와 장난감을 미리 구입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날 별이를 안고 기차에 올랐어요. 6개월 전 혼자 떠났던 그 기차역으로 이제는 별이와 함께 돌아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이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별이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았고 별이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별이는 아내와 딸에게도 금세 마음을 열었고 특히 딸아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방과 후에 학원 대신 집에 와서 별이와 놀아주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주말에는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별이가 우리 가족에게 준 변화는 생각보다 컸어요. 예전에는 각자 스마트폰이나 TV에 빠져있던 시간이 줄고 함께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딸아이는 별이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있고 아내는 퇴근 후 별이와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요. 제게 별이는 여전히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끔 밤에 별이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비오는 날 만약 그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별이는 올해로 2살이 되었어요.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가끔 약을 먹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별이가 보통의 강아지처럼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시간에 찾아온 작은 별빛 같은 존재. 별이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오히려 우리를 구하는 법이라는 걸 별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작은 기적을 만나길 바랍니다. 별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인연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사연,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찾아온 작은 존재가 우리 삶을 얼마나 큰 위로로 채워주는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셨네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별이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별이 같은 존재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 사랑보다 더 큰 위로로 그 아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어줍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